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깊고 복잡한 감정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겨울 찬바람처럼 점점 많은 가족들이 이 고통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들의 불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식, 잘못된 양육 철학,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의 어두운 측면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의 희생은 거의 종교적인 신성함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유교 전통에서 전승된 효의 개념은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절대적 규범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느꼈고 그 희생이 당연히 자식들의 감사와 순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현대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깊은 가치관의 충돌이 오늘날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등 경제 성장 시대에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제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모들은 물질적 풍요가 자식의 행복으로 자동 변환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현대의 많은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빈곤한 상태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질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감정, 자신의 관심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비싼 학원을 다니지만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아이는 최신 휴대폰을 가지지만 부모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는 좋은 집에 살지만 그 집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외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도 그 관계 속에서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모들의 공통적인 패턴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자식들 아래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자신의 행복을 미루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헌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심리학에서 보면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상실한 것이고 자식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임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나는 부모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자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를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데 라는 말이 무해해 보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나의 희생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넌 나를 갚아야 한다. 넌 나의 채무자다. 자식은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의 희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이 차갑게 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껴온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식을 통제하려는 집착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식의 선택을 관여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식의 직업 선택도, 결혼 상대도, 생활 방식도 자신의 의견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하면 그것을 배신으로 느낍니다. 엄마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말로 자식을 지속적으로 책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무언의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계속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제공하는 사랑이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는 칭찬하고 사랑하지만 기대와 다를 때는 냉정함과 실망으로 반응합니다. 자식이 좋은 성적을 가져오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라고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며칠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준에 맞는 배우자를 데려오면 너는 참 똑똑하다고 하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면 넌 항상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부이고 거래이고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때도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미완성된 인생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거나 결혼 때문에 경력을 멈출 수밖에 없었거나 가족 때문에 개인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좌절감과 후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과 후회를 자식에게 투영합니다. 부모가 의과대를 못 갔으면 자식은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해외에 나가지 못했으면 자식은 꼭 유학을 가야 합니다. 부모가 큰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미완성된 인생을 완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자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부모 자신의 자존감이 자식의 성공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여기고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느낍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는 이웃에게 자랑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으면 부모는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면 부모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부모를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계속되는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불안만 낳습니다. 부모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안과 불만족은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넌 나에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맥락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전통적인 효의 문화에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식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리도록 강요한 것은 한국 문화의 통념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 것도 당시의 사회적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자동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효의 개념이 절대적 규범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변화이지 자식들의 불효가 아닙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현대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들이 물질적으로 제공한 것들은 아이들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의 시간, 부모의 감정적 공감, 부모의 무조건적인 관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일과 생존에 바빠서 이 중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현대의 아이들이 외로움, 불안감, 자존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가 정말 나를 이해했는가?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꼭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자식들이 불효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식들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부터의 자기 방어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선택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이것을 불효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부모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안전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오래된 연구에 따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보이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는 부모의 희생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의 질과 비례합니다. 얼마나 안전한 관계인가, 얼마나 상호 존중하는 관계인가, 얼마나 진정하게 소통하는 관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 성장의 시대에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면 자동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른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스타트업과 프리랜서 시대로의 이행, 주택 가격의 폭발적 상승, 결혼과 출산의 미연기 현상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 문제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신이 자식을 낳던 시대의 논리로 자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극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쁜 가치관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발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의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효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 세대들은 왜 부모를 돌보지 않냐고 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가치관 갈등이지 자식들의 불효가 아닙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부모가 정말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식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기보다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통제와 간섭을 사랑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서적 가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희생의 대상이었다는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 채 쌓여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자식에게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건강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자신의 행복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자식은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식들도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서툴렀다고 해서 부모를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시대적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용서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 진정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이 했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너를 상처 준 부분들에 대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식이 부모가 나를 무시했다고 원망하는 대신 부모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솔직히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대화들이 가능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은 자식에게 평생의 빚을 지울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희생에 평생 감사하고 부모를 우선해야 한다는 개념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의 일부를 부모와 나누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현대의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식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면 자식들이 배우는 것은 사람은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식한테 희생하고 무시당하는 부모의 공통점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고 자신의 필요를 부정했고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식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러한 선택이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라면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를 이해하세요.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모의 기대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족 관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